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일이죠.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빅스텝 0.5%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보도가 지금 많죠. 그래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0.5%를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사실 3고죠. 물가도 고물가, 금리도 고금리, 환율도 고환율, 3고의 어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아니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고금리 외에는 없는가? 이게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한다는 것은 수요를 억제시키는 건데 문제의 원인은 공급에서 비롯된 거다. 뭐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만 올린다고 해가지고 물가가 과연 잡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을 보면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이거는 하여튼 그렇고, 자 이렇다 보니까 대구 부동산이 지금 계절적으로도 여름이죠. 그렇게 집을 많이 매매하지는 않는 흔히 말하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상황에서 금리도 지금 역사상 없었던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 인상하는 한국은행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이렇게 지금 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연속 3번 인상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죠. 즉 4월, 5월에는 각각 0.25%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기준금리를 보면 한국이 1.75죠. 1.75고 미국도 1.75인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대출 금리는 거의 4%에서 뭐 7%, 뭐 이렇게 8%까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가상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고 하죠. 사실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외환위기 당시 1998년 11월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게 자,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다 보면 이제 임금에 대한 상승 압박이 있다 보면 다시 또 물가는 오르고 이런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0.75%를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0.5%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면 자,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가지고 외국인들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번에 내일이죠. 7월 13일 빅스텝 즉 0.5%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달 기준금리를 0.25%씩 올릴 것이라고 예측해서 7월 달, 즉 내일이죠.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원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자 1313원 1313원이 되거죠. 13년 1회의 최고라고 합니다.
올 연말에는 137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죠. 1370원.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식은 제가 안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식 가격은 내려간다 이거죠. 지금이 주식이 최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주식은 아직 그 바닥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다른 신문에서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경기 침체가 23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흔히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고금리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잡히고 그래서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는데 물가가 과연 금리만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잡힐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요 신문 내용은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2022년 4월 24일인데 자, 지금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경제학자들은 23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경기 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떨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대구 부동산은 사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지금 계절적으로 비수기다 보니까 매수나 뭐 매도 희망자는 있습니다만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올 가을 되면 있죠. 이사를 꼭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는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거래 절벽이라든지 가격이 하락될 것만 같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거래도 활성화되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아마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자, 그렇듯이 계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어느 순간 분위기라는 게 있죠. 지금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즉 SNS를 통해 가지고 정보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집단지성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 급격하게 하락 뭐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사리 접근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아니죠. 주위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시기다. 자, 이렇게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순식간에 즉 집단지성의 힘으로 집단적으로 즉 군집의 그런 감정 심리로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하락의 반전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인내를 하고 버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고로 한국의 경제가 쉽지 않다는 언론의 내용을 전해드린 걸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